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사람들 중에 타인의 소리를 잘 듣고 조언을 잘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만큼 포용력이 높고 그리고 그거를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거를 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소화 능력이 좋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많이 막 먹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도 우리가 좋은 거를 가려 먹듯이 조언이나 타인이 하는 말도 우리가 잘 가려 듣고 선택하고 깐깐하게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기하게 음식은 튀긴 음식도 많이 먹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하는데 남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만큼은 많이 가려서 듣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성격인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한 거를 제가 바로바로 실현하고 싶은 성격이 급한 면모도 있고 의심도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들의 말에 휘둘릴 일 자체가 좀 적었는데 주변에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봤을 때 그런 것들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잘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대체로 확신이 안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라고 무작정 남들의 말을 안 듣고 저만의 감으로 그 일들을 선택하진 않고요. 저의 경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지를 굉장히 깐깐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러면 나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좋은 방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므로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요. 조언을 신중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구한다는 건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신중하게 고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여하는 느낌에서 만족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 상대에게 애정과 각별한 마음을 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그냥 나에게 친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상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말들로 당신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라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우쭐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런 걸 좀 대답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런 조언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직접 해본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언을 주는 데 있어서 성격 자체가 신중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춘 매체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전문가들의 영상이 그렇고요. 책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한 책들도 많아요. 정돈이 안 된 책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고른다면 양질의 전문가 혹은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이 쓴 책들도 많거든요.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그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혹은 조금 똑똑한 사람이어서 아니면은 뭐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아무에게나 조언을 구하면 그때 이제 나를 휘두르는 다채롭고 이상한 조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말을 잘 선별한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들이 많아도요. 그게 나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은 제가 최근에 좀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로 다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마다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아침 식사를 꼭 하라고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방황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고 둘 다 의사 선생님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때는 나에게 무엇이 맞을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 그 아침과 점심 사이에 텀이 너무 줄어들어서 점심을 많이 안 먹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하루에 총 먹는 칼로리가 너무 남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아침 식사를 언제부터 하게 됐냐면 싱가포르 여행을 가서 그때 카야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맨날
맨날 챙겨 먹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허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아침을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쪘습니다. 제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몸무게가 됐는데요. 나는 아침을 먹는 게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시 제가 원래 유지했던 체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침을 먹는 게 과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럼 나도 아침을 굶어볼까?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침에 수영을 다닐 때나 아니면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거나 할 때는 아침을 꼭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라고 해도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저는 좀 다르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을 전문가가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전문가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나에게 맞는 말을 고르는 건 내가 결국 해보고 판단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휘둘리는 거는 내가 아직 나에게 실험을 안 해봐서 그리고 내가 아직 나를 좀 몰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을 좀 먹어도 보고 안 먹어도 보고 하면서 제가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 서 있으면 사실 남의 말에 흔들릴 일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입니다. 사실 내가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별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확신이 없을 때 남들의 말을 많이 듣고 특히 이제 그때 점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사주나 타로 이런 걸 재미로 본 적은 있어도 제가 고민이 될 때 사주를 봐서 내가 그걸 선택하고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에 제가 의지하게 되면 내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해서 판단력을 잃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진짜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점 보러 다닌다 이런 사람 진짜 많은데 물론 그것을 제가 다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남의 말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수용을 하다 보면 많은 방향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방황을 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내가 너무 겁이 나. 차라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 이거 책임질 수 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퇴사를 하고 이직할 것도 안 알아보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는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만큼이 얼마큼이지?를 저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당시에 180인가 190만 원 사이 정도의 월급을 벌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활비로 150 정도를 쓰고 나머지 4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구조였는데 저축을 이제 빼고 저에게 필요한 생활비 제가 월세를 50만 원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저는 월에 100만 원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150만 있으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남들에게 손 안 벌릴 수 있다. 너 한 달에 150 벌 수 있어? 했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저의 경우가 좀 특수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디자인 외주를 하는 것도 있었고 저는 여차하면은 어느 회사든 다시 들어갈 준비도 되어 있었고 그때 주어진 퇴직금도 있었고 알바를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양을 알게 되고 내가 그거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그때부터는 불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는 순간은 내가 얼마큼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불안해하는 내가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어느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생각한 것만큼 엄청 두렵거나 엄청 대단한 일들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감내하겠어 하는 순간에는 남의 말들을 그다지 듣지 않고도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책임지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책임지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남의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떤 영상을 봐도요. 뭐 예를 들면은 도파민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잘해주는 컨텐츠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하는 거를
저는 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저에게 맞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자신만 있다면 우리 각자가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얻은 조언을 우리 삶에 현명하게 잘 적용하고, 그거는 이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삶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그리고 위로가 많이 됐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제 저를 떠나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얼마나 멋진 사람 많아요. 좋은 책도 많고 좋은 조언도 많고 영상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좀 고를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가끔씩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곳에서 방황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내가 책임져 보는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것도 근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만의 속근육과 코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